우리나라 상위 1%의 순자산 커트라인이 33억 원 정도이거든요. 1억 원의 종잣돈을 30년간 잘 관리를 하면 66억 원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부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금주머니 TV 속 금융카페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자산관리.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김진웅 소장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금주머니에 금이 모이듯이 두둑한 주머니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그 첫 시간 김진웅 100세 시대 연구소장님 모시고 자산관리가 뭔지 또 왜 필요한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자산관리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네. 자산관리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일단 자산관리란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일부를 소비한 뒤에 남은 자금을 이제 투자나 저축을 통해서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는 재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건데요. 결국 자산관리는 돈의 흐름과 그 생애라는 그 시간의 체계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으로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돈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 방법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미래의 경제적 상황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산관리라는 게 이런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네. 시간, 네.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네. 이 돈이 흘러가고 시간에 따른 돈의 흐름 그리고 네.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좀 키워나가는 게 저희 목표겠죠. 네. 그러면 제가 자산관리라는 말 말고 재테크라는 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 귀에는. 네. 어떤 차이가 있죠? 같은 건가요? 네. 자산관리와 재테크? 원래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들을 사실은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도 자산관리를 많이 혼용해서 쓰시고 있긴 한데, 재테크는 본래 이제 기업 용어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를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테크는 이제 자산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만요, 자산관리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채, 그 다음에 소득, 지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관리보다 재테크가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육상에 비교하자면 육상 단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표점까지 최대한 빨리 달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재테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는 예를 들면 장거리 경주 대표적인 마라톤이 있겠죠. 마라톤을 막 급하게 달린다고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체력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떠한 그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테크는 단거리 경주, 그 다음에 자산관리는 장거리 경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는 장거리 경주다. 네. 길게 보고 하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 굉장히 이제 길게 롱텀으로 보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부채와 수입, 지출을 다 이제 아우르는 거다. 네.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관리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자산관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보통 사람들은 나는 자산이 없어서 자산관리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런 쉬우실 말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나 중산층 같이 아직 그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예단하기보다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별로 그렇게 자산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네.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 100세 시대 연구소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그 2022년 중산층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은요, 저희가 자산 관리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소득계층이나 어떤 학력, 어떤 그 비슷한 그룹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그룹들에서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하는 그룹들이 순자산도 더 많고 저축률도 더 높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우리 그 비슷한 조건,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자산 현황이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떠한 상황에 있든 네.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네. 거기에 맞춰서 어쨌거나 자산 관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나고, 그렇죠. 자산 관리를 하면 같은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나은 여건에 처할 수가 있고 네. 상당히 자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불려나갈 그렇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간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의 어떤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사람과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얼마든지 큰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부자라서 자산 관리를 한 게 아니고 자산 관리를 해서 부자가 된 것이라는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네. 네. 부자라서 자산 관리를 한 게 아니다. 저희 생각할 때는 자산 관리는 무슨 자산 관리야. 네. 그런 거는 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부자여서 자산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자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 관리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적 계층 이동에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 알겠는데요. 근데 저희 그 주변에 보면 저나 주변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네, 네. 직장 다니랴, 아이 보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나갈 때는 어찌나 많은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과연 여기저기 돈 들고요. 근데 어떻게, 언제 자산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자산 관리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경제적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필요한 자산 관리 구조와 아까 이제 자산 관리는 돈과 시간의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복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더욱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종잣돈을 이제 연수익률 10%를 가정을 해서 30년간 계속 관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30년 뒤에는 1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긍정적인 가정을 해서 연 15%의 수익률로 가정을 하면은 30년 뒤에 66억 2천만 원의 자산이 됩니다. 이야, 예. 엄청난 차이인데요? 1억 원을 30년간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66억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15%? 예. 야, 30년 동안이요? 사실은 시중금리가 4% 수준에서 이제 15%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산 관리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10에서 15%가 그렇게 무리한 수익률은 아니라는데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상위 1%의 순자산 커트라인, 그러니까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요. 그 커트라인 금액이 약 33억 원 정도이거든요. 순자산이라고 하시면은 네. 전체 자산에서 네네. 부채를 뺀 거죠. 예, 예. 그 빚 포함 33억 원 아니고. 예. 예. 그렇죠. 내 돈, 순수하게 내 돈. 순수 내 돈. 내 돈이 33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의 종잣돈을 30년간 잘 관리를 하면 66억 원 정도의 자산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순자산 상위 1% 커트라인이 2배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부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자산 관리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 또 종잣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복리의 네. 효과를 누리면서 네. 이렇게 돈을 불려나가서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그것이 바로 자산 관리의 목표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빨리 내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입사했을 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근데 과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산 관리는?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건강 관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마라톤을 통해서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가까운 헬스클럽을 계속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건강 관리 방법이 존재하듯이 자산 관리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득을 최대한 올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산 관리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소득을 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절약을 해서 투자율을 늘려서 자산 관리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자산 관리를 하는데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을 금융상품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나는 부동산을 잘하는 것 같으면 부동산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계속 늘려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특히 그 자산 관리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사람들이 다 공통된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투자 말씀하셨는데 투자하면은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주식 투자 이런 건 좀 생각나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수익을 좀 늘려서 혹은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업으로 좀 유튜브를 찍어서 이걸로 좀 수입을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제가 오늘 점심 때 마라탕을 먹고 디저트로 아인슈페너를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에 있는 믹스커피로 디저트를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세이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자산관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표한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다 자산관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파해족의 전략이 일단은 소득도 늘리고 지출도 줄여서 최대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저축 여력을 최대화해가지고 빨리 자산을 만들어서 은퇴하자가 목표인 사람들이 이제 파이어족들인데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시면서 부업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먹고 싶지만 참고 믹스 커피를 먹고 그 돈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자산을 만들어 갈지 계획을 세우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게 핵심은 계획이네요. 그냥 내가 오늘 잘 참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를 아꼈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만드는데 형성할 거며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또 핵심이네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중에 한 방법이 소득과 소비를 절제함을 통해서 남은 투자 여력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까지가 이제 자산 관리 전반적인 과정인 건데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의 다양한 방법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젊은 세대들 경우에는 아직은 경제활동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맞는 나의 자산관리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대상을 활용을 한다. 만약에 모르면 어떡하나요? 모르면 관심 있는 대상을 공부를 하면 되죠. 모르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해본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를 해야 그만큼 실패할 확률은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100%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버리면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내가 그거를 리스크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 수도 있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을 하면서 자산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김진웅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자산관리 방법이 있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면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산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 저희 금주머니TV 내일을 위한 자산관리에서 더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함께 든든한 내일 만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